박근혜 대통령의 대북 정책이 집권 전반기와는 판이하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북한의 4차 핵실험 이전 박 대통령의 대북 정책은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에 기반한 남북 간 대화 협력 기조를 유지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중국과 긴밀한 관계를 형성해서 북한 문제에 중국의 영향을 강조하는 중국 중시론에 무게를 두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박 대통령의 유화적인 대북 정책은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위성 로켓으로 가장한 장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 이후부터는 급격히 강경정책으로 선회하고 있습니다. 이런 박 대통령의 입장 변화는 오늘 국회 국정연설을 통해서 더욱 뚜렷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국정연설에서 특별한 관심을 끌었던 부분은 박 대통령이 전례 없이 북한 주민들을 향한 직접적인 메시지를 전달했다는 사실입니다. 북한 주민들을 향해서 박 대통령은 잘못된 통치에 의해 고통받고 있는 북한 주민들의 삶을 결코 외면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정부가 북한 정권을 반드시 변화시켜서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가 깃들도록 만들고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자유와 인권, 번영의 과실을 북녘 땅의 주민들도 함께 누리도록 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박 대통령은 남측이 지급한 달러 대부분이 북한 주민들의 생활 향상에 쓰이지 않고 핵과 미사일 개발을 책임지고 있는 노동당 지도부에 전달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는 입장을 밝힘으로써 북한 주민들의 생계 문제와 생활 문제에 도움을 주지 못한 북한으로의 자금 유입은 더 이상 허락하지 않겠다. 이런 특별한 입장을 오늘 밝힌 것입니다. 박 대통령은 강도 높은 체제 붕괴론을 역설하면서 북한 핵 개발이 오히려 체제 붕괴를 재촉할 뿐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을 수 있도록 강력하고 실효적인 조치들을 취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개성공단 전면 중단은 앞으로 우리가 국제사회와 함께 취해 나갈 재반 조치의 시작에 불과하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전면적 안보 위기를 맞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최고의 안보 전략, 최대의 군사 전략은 바로 국민 통합 그리고 국론 통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박 대통령의 국회 국정연설은 매우 적절한 행보였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북한의 핵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지나치게 압박과 제재 수단에만 올인하기보다는 대화와 압박 수단을 상황에 맞춰 적절히 병행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오늘 박 대통령이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서 오자 간 확고한 공감대를 강조한 것은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습니다. 박 대통령이 오자 회담을 북핵 해결의 새로운 대안으로 생각한다면 9.19 공동선언에 기초한 대화 협상안과 중국의 적극적 동참을 전제로 한 강력한 압박 제재안을 순차적으로 시행해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두 가지 안을 모두 준비해야 됩니다. 무조건 제재안에만 밀어붙이는 것은 한반도를 예측 불허의 군사 충돌 지역으로 몰아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장성민의 시사탱크,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저희들도 더 열심히 공부해서 다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